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육식단지 일주론 중에서 삼순 세 번째 가문에 해당이 되는 갑신일주를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이 갑신일주는 삼순이면서도 일지 7살, 즉 편관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신금은 12기 신살에서 겁살이다. 그래서 이 겁살에 자한 간목이고, 이 간목은 평두살이며 이 신금은 현침살이다. 그런데 이 간목이 절지, 혼이 호공에 떴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각도로 본다면 이 간목이 신월에 이미 거목이 되어서 완성이 된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간목이 절지에 자하고 있으며, 이 갑신일주는 축토와 미토, 천을귀인이다. 그런데 이 간목, 무토, 경금, 이 세 개의 글자는 축토와 미토가 천을귀인에 해당이 된다. 일순에서는 술해가 공망이었고, 이순에서는 신유가 공망이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삼순이기 때문에 이때는 유신, 미, 오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 미토가 공망이다. 천을귀인 미토가 공망이요. 간목의 사신이 되는, 간목의 인생 무대 활동력이 되는 오미가 공망이다 그래요. 이 삼수는 오미가 공망이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신금은 절초 봉생에 해당이 된다. 이 신중에 경금과 무토가 암장되고 임수가 암장이 되어 있다. 갑신일주는 신약하기 때문에 이 신근 중에 임수가 투출하기를 원한다. 그리야만이 절처에서 봉생을 만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일지 갑신일주이고 월지에서 신유 미월, 그 다음에 5월, 이 상태에 태어나면 상당히 단명수에 해당이 돼서 불안하다. 그러나 이 오화는 그래도 다행이다. 왜냐하면 금기를 제어하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무난하지만, 그래서 이 갑신일주는 2월, 신월, 6월에는 태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조건이다. 축토 또한 사주를 한행하게 하고 토생금으로 금기만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수기가 있었을 때는 상관이 없다 그래요. 이 토생금을 한다고 해도. 왜냐하면 이 수기가 금설생목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절처봉생이 임수가 있어서 해수나 자수, 개수가 있어서 절처봉생이 되어야 하는데, 이 수기가 전혀 없다면 이것은 거의 극설교집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극과 설기가 있게 된다. 인수가 없는 사주에서는. 그러면 극설교집 무인수 사주면은 한이 많을 수밖에 없는 팔자로 이미 정해진다 그래요. 이 사주에서 나타난 중요한 성분들을 보고 가시자고요. 양인사주, 양인일주나 양인격은 고집, 야망, 욕망, 고독, 병마, 극부극처, 성격이 괴팍하고 배우자가 병약하며 단명살, 무관살이 길하다 그래요. 단명한데 무관이 길하다. 양인격 사주. 그 다음에 일지괴강사주는, 일지괴강은 말 그대로 과부살,
토라비살, 배우자궁이 부실하고 잔병이 많으며 고독 적나가하고 쓸데없이 똑똑하여 고집이 강하고 자기꾀에 빠진다. 이건 중요한 성분들만 이렇게 필자가 이렇게 했다고 정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음습한 사주의 오기살은 남편과 인연이 없으며 독수공방하고 자폐증, 우울증, 의욕 상실, 염세적 성향, 그리고 또한 정신병원, 무속인과 인연이 많다. 사주 명식에 축순미 사명이 있거나 아니면 인사신 사명살이 있었을 때 교통사고, 관제구설, 자존심, 고집이 강하고 인덕이 없고 주색으로 비명 행사할 수 있다. 명식원국에서 상문 조객살이 되면 집안에 비극적인 일이 많고 원인 모를 질병수로 상갓집을 조심해야 한다. 역마살, 합의되면 발전이 늦어서 문제가 되고 평생 안정 찾기 어려우며 용신일적에는 임기응변에 등하다. 12신살에서의 갑신일주, 을류일주는 겁살에 해당이 된다. 이 겁살은 물불 안 가리는 성격으로 만원이기라고 칠성줄에 기대하라.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이다 하는 그것은 내가 이미 살지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내성이 길러져서 이 관살, 살성으로부터 대항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물불 안 가리는 과격한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제살을 수옥살이라 하는데, 즉 갑신일주를 겁살이라 하고, 이 제살은 유금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갑신일주였었다. 그러면 그 제살, 수옥살이 된다. 이때는 묵친이 묻어가고 삼재팔란 신병신에 사업은 금물이며 공줄기도 직업으로는 무관이기라고 납치, 유괴, 구속, 관제 구설 속에 헤매일 수가 있다. 진술중매에 있는 천살은 부친선망, 천신기도, 산기도, 자녀 근심수로 기형아 무자식, 만원하고 무관이기라다. 지살은 역마지살이라고 그러죠. 부부궁이 흉하고 변화로운 일이 많으며 역마지살로 쓸데없이 싸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바람나서 자기 신세, 자기가 잘못되게 만드는 격에 해당이 된다. 이 지살에서는 아셔야 할 게 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즉 여자라면 남자가 나를 꼬셔서 그 남자가 나를 갖고 데리고 놀다가 이것이 잘못된다. 역마살에서는 내가 바람을 피우는, 내가 상대를 찾아서 바람을 피우는 상태를 역마살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역마살과 지살은 꼭 구별을 하시라. 그래서 지살의 교통사고가 나면 이것은 누가 와서 나를 들이받는 것이요. 역마살의 교통사고가 나면 내가 들이받는 것이다. 그래서 지살은 수동적이다. 그래서 남이 나를 들이받는다. 역마살은 능동적이다. 내가 들이받는다. 연살 도화, 이 도화살은 귀가 얇아 실패 사기수가 있고 귀가 얇아서 남의 꼬임을 받는다. 부부궁을 부실하고 서비스 분야, 연예인 화력의 신명자각이라다. 지금 이런 식으로 신살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갑신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또한 설명을 드리겠다 그래요. 갑신일주는 일지평관으로 동주절지이다. 또한 12신살에서 겁살에 해당하며 극무력해지는 간목이 되는데, 즉 일지신금에서 간목에 혼이 떠난 무념무상의 상태와 같다. 일지신금이 겁살이며 사라자이다. 그러므로 간목은
절처봉생이 있기를 요구하는데 월지에서 해월, 자월, 인월, 묘월을 만나야 간목이 능력이 있게 되는데 만약 월지가 묘절태 양이라면 즉 묘라면 묘절태양이 되는 그 순서가 미월, 신월, 유월, 술월 그래서 묘절태양의 월지가 된다면 자칫 단명에 들어가는 간목이 된다. 간목의 천을귀에는 축토와 미토가 되는데 축토에는 통근처가 전혀 없으며 축토는 관사를 생조하여 간목을 극하고 또한 여명의 부성인묘로 작용하고 여명사주에서는 이 축토가 부성인묘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부성인묘로 작용하고 사주를 한랭하게 함으로 여름생의 간목이 아닌 한 천을귀인의 도움이 없고 이것을 업장살이다 그래요. 미토 천을귀인은 간목의 착근처라고 하지만 간목의 묘신이다. 그러므로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들어가는 미토이지만 겨울생으로 한랭사주라면 도움이 되지만 여름생이라면 이때 또한 업인살로 작용한다. 이게 천을기인과 업인살 그러니까 어떠한 글자가 이 미토가 양호한 작용을 하면 천을귀인의 작용을 해서 음덕의 작용을 하고 이 미토가 천을귀인이 아닌 기신의 작용이라면 업인살이다. 이 업인살은 이걸 풀어내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일시불이다 그래요. 이 업인살은. 왜냐하면 일시불이다 이것은 모든 신살에서 조금씩 조금씩 한 달에 뭐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갚아야 될 것을 갚는 데 비해서 업인살로 작용을 했을 때는 한꺼번에 단 한순간에 다 갚아야 된다는 거. 일시불로 갚아야 된다는 이것이 업인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갑신일주는 오화와 미토가 공망이 되는데 미토가 공망이므로 여명은 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기신이 될 가능성이 많고 남명 또한 아버지와 재물, 처성이 공망이므로 자칫 일사무성이 될 염려가 있다. 간목일간은 일지 힘금의 절지이고 신중 경금이 일간 간목을 충하는 하극상으로 구성되어 남자 사주에서는 처성에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이 갑신 일주에서 보면은 나의 처성궁은 토기이다. 그러면은 이 처성궁의 금기는 이 처성의 자궁이다. 그래서 이 처성의 자궁으로 이 남편을 혼을 뜨게 만드는 귀신이 되도록 만드는 역할이 될 수가 있다. 또는 남자 사주에서 금기는 자식이다. 이 자식, 그러니까 나의 처가 자식을 시켜서 남편 뺨을 치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주격이 분리하면 상당히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처성이 자식을 시켜 남편을 두들겨 패라는 형상과 같아서 자칫 악처, 악자의 인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갑신 일주 여자들은 이건 여러 저기에서도 보면은 강제로 어느 날 갑자기 남자한테 강간, 폭행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여러 번 봤다고 그래요. 이러한 여자들은. 그래서 이 폭력에 해당이 된다. 이 신금은 강제적 겁탈, 강간당한다. 그래서 특히 갑신일주, 을류일주는 이 부분을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은 원하지 않는 결혼이 되고 원하지 않는 강간, 성폭행을 당한다. 그러므로 악처악자 인연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갑신을류일주에 있는데 배성한테 남자한테나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절처봉생에 신중 임수를 만나는 것은 길하지만 경금 투출은 흉하다. 그러므로 임수가 있을 때는 경금 투출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요, 이때는. 그래서 임수나 이 자수가 있어서 신자 합수 또는 해수가 있어서 금설 생목을 한다면 단명살에서 벗어난다. 이 절지라는 것은 혼이 떠 있는 상태로 심신이 불안하고 호기심은 왕성하며 인내력이 부족하고 의지 박약하며 주거와 직업이 변하기 쉽고 귀어린 특성으로 꼬임이 약하여 타인의 감언 이설을 믿고 실패하기 쉽다. 그러므로 여명은 돈 주고 몸 주고 가진 모든 정까지 주고 운다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갑신일주이다. 갑신일주는 극도로 쇠약한 절제의 운성이므로 재물과 명예를 감당하기 힘들게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보다도 인수가 없는 극설교집사주면은 이때는 정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눈물에서 핏물이 떨어질 정도다 그래요. 특히 갑신일주에서 을유일주에서 급신이지가 된다면 이렇게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절처봉생이 돼야 되는데 절처봉생에 나의 어머니를 못 만났으니 나의 어머니 덕이 눈 씻고 찾아도 없는 격이 돼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월지까지 묘절태양, 즉 월지가 갑신일주에 미월, 신월, 유월, 수월에 태어났다면 단명하게 되므로 반드시 인수와 비견을 쓰고 관인상생이 되거나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 평안한 인생이 된다. 이때 월지사지인 오화는 간목을 설계함으로 흉한 듯 하지만 금기를 제어함으로 무해무덕하다. 그러나 관살이 과다하고 일지 신금이 귀신 세력에 가담하고 악살작용을 한다면 재관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일평생 두통을 앓기 쉬우며 신경성 노이로제 증세가 있게 되는데 단절, 이별, 고리, 파제, 인색, 호색, 경박 등의 성향으로 나타나고 일사무성의 인생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갑신일주는 여름생으로 수기를 생조하는 일지신금으로 시신작용을 한다면 모든 육친의 덕이 좋아져서 배우자와 자식의 덕이 있게 됨을 상징한다. 이것이 진정한 절처봉생이다. 그러나 절처봉생하는 수기가 없는 극설교집사주가 된다면 도로 무공 인생으로 인인 폐사 단명하게 된다. 갑신일주는 절지자이다 보니 유혹에 잘 빠지는 성향이 있어서 돈과 몸을 주고 우는 일이 있으며 잔질에 고생하는 사람도 많다. 이게서 잔질이란 작은 질병들이 이거 고치고 나면 이거 나타나고 저거 고치고 나면 이거 나타나고 이건 수많은 잔질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여명의 경우 믿었던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혹에 약하고 의지가 약하다 보니 귀가 여려서 꼬임에 잘 빠진다. 그리고 꼬임에 약하다는 것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혼자 똑똑한 척 이리저리 재지만 정작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갑신일주는 꼭 명심을 하시라. 산 밑에 살거나 축대 밑에 이 절개지, 이 축대 밑에 사는 것은 자칫 매몰되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축대 밑에 사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고 불안한 인생이 된다. 그러므로 지명에 이 갑신일주는 꼭 기억을 하시라. 이 지명에 물숫자가 들어가거나 내천자가 들어가거나 호수 호자가 들어간 지명에서 사는 것이 좋다. 가령 뭐 수원이라거나 아니면 천안이라거나 이러한 쪽에 이 수기, 내천, 호수, 물수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서 사는 것이 대체로 길하다. 신약할수록
이 부분은 모든 사주에 적용이 된다. 신약한 사주에서 수기를 필요로 했을 때, 그리고 그 어떠한 천이나 강이나 그 옆에 기운을, 수기의 기운을 얻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래요. 갑신일주는 사람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상대를 믿어주는 의리가 있는데, 명분이 있고 의리 있는 일에 대해서는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다. 또한 일에 대한 추진력이 강해서 일을 잘 벌이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라 그래요. 간목일간이 인목도 있고 묘목도 있고 묘래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양인격이다. 그러면 상당히 사주가 강하죠. 지금 현재 목기가. 그러면은 목기가 강하니까 성격이 그럼 엄청나게 강할 것 같으냐? 아니다 그래요. 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부드럽고 연약하다. 경금일주가 예를 들어서 경술이다. 그래서 경술일주가 신금도 있고 유금도 있었다. 굉장히 강한 성격일 것 같죠? 안 그렇다 그래요. 굉장히 부드럽다 그래요. 약하다, 연약하다. 어느 정도냐면 이 간목이 갑신으로 온 이 성격보다 더 약하다 그래요.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라. 즉 갑신이나 을유나 또는 무슨 뭐 기묘나 아니면 무인이나 자기 자신이 살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살찌에 앉아 있고 신약하다 할지라도 건달 깡패와 같은 성격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관살과 대적하고 싶은 그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강 신약을 거꾸로 봐라 이제는. 시자는 처음에 사주를 볼 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왜 사람의 저렇게도 신강한데 성격은 저렇게 나긋나긋할까? 또는 저렇게 약한데 왜 저 사람을 갖다가 아내를 쥐어 패고 갖다 두들겨 부시고 맨날 싸움하고 술 처먹고 갖다가 그러한 그 깡패 같은 짓거리를 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갖다 허비를 하면서 전체적인 그것을 보니까 바로 이 부분이 성립이 된다. 자기가 살찌에 앉아 있으면 거기에 대항하는 성격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살찌만이 아니다. 자기가 재성에 앉았든지 상관에 앉았든지 아니면 뭐 인수에 앉았든지 자기가 어디에 앉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갑신이 일주는 사람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상대를 믿어주는 의리가 있는데, 명분이 있고 의리 있는 일에 대해서는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다. 또한 일에 대한 추진력이 강해서 일을 잘 벌이지만 단기전, 특히 이 부분은 조심해라. 단기전에는 능하고 장기전은 해서는 안 된다. 중도자절하는 경우가 많다. 인수가 유력하다면 염려할 바는 없으나 무인수라면 인내력과 끈기가 부족하고 시작은 잘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맺음이 허약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인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요. 이게 단기전과 장기전 이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인수는 그냥 인수일 뿐이다. 장기전에 능한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정화가 간목을 만나고 무토를 만났다. 장기전과 단기전 상당히 능숙하다 그래요. 이 부분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목이었다. 그러면은 장기전에 강하려면 이 자체가 꺼지지 않는 이임수가 있고 또는 또 다른 간목이 있고 여기에서 인목이나 묘목이 있어야 장기전 성분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임수가 있고 해수가 예를 들어서 있었다. 또는 자수가 있었다. 그리고 간목도 없고 이 간목일간 혼자 있었다. 임묘가 없고. 그런데 인수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된 신강이다 그래요. 거짓된 신강이다. 비급이 있어 임관처가 있어야만이
드디어 자기의 활동력이 나타나서 장기전에 능하게 된다. 그래서 인수가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비겁이 자기 혼자 있다면 이건 장기전 성분이 아닌 단기전 성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갑신일주는 대체로 주관이 뚜렷하지 않고 기복이 심한 타입으로 기운일 때와 흉신운일 때의 차이가 심하며 비운일 때는 정력이 약해져서 발기부전이나 조루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신금이 투출을 했다면, 그리고 이 갑신일주에서 이 신금이 투출을 했다면 일평생 두뇌 질환 또는 두통에 의해서 헤매일 수가 있다.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하시라. 아니면 어떠한 신경성 질환으로 신경이 약해서 크나큰 문제가 되고 일평생 신경통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사주 명시공국에 병화나 정화가 있어서 제어를 한다면 무난하다. 그리고 경금이 있었을 때는 신금이 아닌, 이것은 반드시 임수가 한 글자 있거나 이때는 정화나 병화가 한 글자가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일평생 두통 때문에 아주 고통받을 수가 있다 그래요. 갑신일주는 대체로 주관이 뚜렷하지 않고 기복이 심한 타입으로 기운일 때와 흉신운일 때의 차이가 심하며 비운일 때는 정력이 약해서 발기부전이나 조루가 되기도 한다. 여기 발기부전이 되거나 조루가 되는 일이 실질적으로 많다고 그래요. 남자의 경우. 그리고 생각이 많고 헛꿈이 많아서 일저일 덤벼들다 망하기 쉽고, 여명의 경우 한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꽃을 찾는 나비가 되어 방황하는 일도 있으며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이 신금이 신자진을 이루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난잡하게 변하지는 않는다. 색정, 호색 기운이.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비록 부귀한 가문 출신일지라도 결국 파산할 염려가 있으며 경금이 투출하고 병화나 정화 또는 임수가 없는 경우 부침이 심한 인생으로 자신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며 타인을 비방하고 처자와 불화하거나 처자의 신체가 허약하다. 천선적으로 호색하여 망신을 당하는 일도 있는데 이것은 모두 귀가 여려서 문제가 된다. 그리고 꼬임에 잘 넘어가기 때문이다. 대체로 부모 형제와 인연이 적으며 직업에서는 오락업이나 음식업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나 외부 자극에 쉽게 동요되거나 흔들리는 성향이 많으며 단순한 성격이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성격 때문에 인정에 이끌리거나 소심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탓에 실리적인 면에서 항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강한 기질로 나타나는데 그냥 고함 한번 지르면 꽥소리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르르 하고 성기를 내긴 하는데 금방 시들어 버린다. 이게 지속력이 없다. 이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다혈질적으로 강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이 끝맺음이 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강과 신약사주의 장단점이 나타나는데, 사주격에서 힘과 능력이 있는 신강사주라면 외유 내강으로 끝까지 쭉 칸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갑신일주나 을류일주 급진적으로 내성이 만들어져서 그렇기는 그런데, 그 왜 그런 거 있죠? 말할되는 개새끼가 있었을 때 몽둥이 하나 들고 갔다 휘 내저어버리면 그 꼬리 말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약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힘과 능력이 있는 신강사주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내 자신의 신강할 때는 신강하고 신약할 때는 신약하고 이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하게 된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인정에 끌려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데 소심하여 반항하지 못한 탓에 실리적인 면에서는 항상 손해를 본다. 장기전을 하면 반드시 패배를 한다. 그래서 가령 여자의 경우 남자의 거짓사랑의 정조를 잃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매사에 신중히 처리하고 침착해야 한다. 왜냐하면 토기는 토생금을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 남자, 갑신일주의 신중 경금 남자한테 이리저리 돈이 다 흘러간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피눈물을 흘린다. 절처봉생이란 말의 의미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인연이 끝난 자리에서 새로운 인연이 생겨난다는 뜻으로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하나가 그 자리에서 생겨난다는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잠재의식, 영구와 사색, 단절과 이별, 시작과 끝, 신앙과 기도 등을 의미한다. 일지신금에는 무토, 경금, 임수가 암장되어 있는데 간목이 경금과는 칠살 관계로 양호한 관계는 아니지만 병화나 정화가 투출했다면 관계가 좋아지고 또는 임수가 투출했을 때는 양호한 관계가 된다. 그러나 이때 무토가 투출해서 임수를 제압한다면 이 남자의 경우는 무토가 처가 되기 때문에 악처 인연이 되고 학업이 중단되며 처와 모친의 사이가 좋지 못하다. 갑신일주는 대체로 신경이 예민하지만 병화나 정화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으며 임수가 있을 때는 성견지명에 애지력이 있게 되는데 자수가 있으면서 신자 합수를 해서 관을 끌어온다면 모친과 처자의 덕을 기대할 수 있지만 마마보이 성격으로 나타난다. 갑신일주는 앞으로만 전진하려는 간목과 만물을 연결게 하는 신금이 만나 재능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와 개혁을 좋아하여 무슨 일이든지 먼저 시작하고 보자는 배짱이 있게 된다. 그러나 사주 원국에 임목이 있으면 녹군처가 되므로 길하지만 이때 사화가 있으면 인사신 사명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교통액과 관제, 구설, 재난, 불의의 사고가 온갖 구설에 휘말리고 배신, 배반을 당하는데 이 인목이 있어도 반드시 연지에 있어야 된다. 월지나 시지에서 인목을 만나면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또한 심각해진다 그래요. 간목은 곡직인수로 어진 성품이지만 일지신금은 파괴하는 기질이다. 그래서 간목을 극한다. 그러므로 어지러야 하는데도 인정과 자비심이 모자라고 금기의 속성대로 의리와 명분만 내세우다 좌절하는 일이 많다. 그러므로 여명은 남편이나 남자들로 인해서 신경과민에 시달릴 수 있으며 남녀 모두 인내심이 부족하고 무슨 일이든지 꼼꼼한 것 같지만 경솔하여 대사를 그르치기 쉽다. 이 점을 유념하고 수행지심으로 살아가면서 참부적인 재질을 곱게 쓴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을 낮춰보고 편애하는 기질도 있으며 의지가 약하여 남에게 이용만 당하며 자기 주장 한번 못 펴보는 소신 없는 삶으로 이별, 사별, 외정, 첩살이하는 여명도 많은데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의지하는 마음과 일확천금의 마음을 버려야 한다. 특히 갑신일주 여자들은 만나는 인연이 깡패와 같은 남자를 만나는 인연이다. 그래서 이 갑신일주와 내성이 깊어져서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이것은 그것보다 더 강해서 그 남자들이 처음에는 반항을 하겠죠. 갑신일주 여자가. 그런데 이 씨양 이리 와라 하면서 씨앗에게 한 대 올려 붙이면은 그 강아지, 몽둥이 들고 휘두르는 강아지가 꼬리 말고 도망가는 것처럼 깨갱하면서 쪽도 못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강하지 속은 약해서 그래서 여기 이거에서 깡패와 같은 사람들한테 당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이 아닌 점잖하게 "자 우리 커피 한 잔 할까요? 우리 갖다 술 한 잔 할까요?"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행 헛방귀 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신체 자기 스스로 잘못되게 만든다 이것이. 갑신일주가 병화나 정화가 있거나 임수가 있으면 목소리가 은근하고 매력적이어서 가수로도 성공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호감을 사는 일주이다. 가을생으로 재관이 과하다 신약하다면 인수 비급이 쇠약하고 무식상이라면 불구가 되거나 부부 해로하기 어려우며 여자는 매 맞고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기겁과 식상이 왕성하고 진토나 축토가 없으면 폐화대장이 허약하고 부부 해로하기 어려우며 게으르고 여명은 남편이 단명하기 쉽고 남자는 무자식이 될 수 있으며 처성의 산부인과 질환으로 수많은 고생을 하고 관제구설 풍파에 노출이 된다. 왜냐하면 신금 한 글자를 놓고 식상이 왕성해서 식상이 이 일지 신금을 두들겨 패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단명하기 쉽고 남자 경우 무자식이 될 수 있으며 처성에 산부인과 질병으로 수많은 고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진법 무민이 되면 이미 형옥살이 여기에서는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옥살은 관제구설, 법정 출부가 된다. 이미 이렇게 정해진다 그래요. 인수와 비급이 과다하다면 수기와 목기가 너무 많은 것을 뜻한다 그래요. 그런데 무식상에 쇠약한 토기가 있으면 군급쟁제 형상으로 비장과 유장의 질병이 오고 재물을 모으기 어려우며 인인폐사하기 쉽고 수, 목, 기운이 많은데 수기를 생하는 신금이 되기 때문에 남편의 질 또한 뚝 떨어져 버리겠죠. 직업 또한 하천해지겠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결혼하기가 더욱 어렵고 혹 결혼을 했어도 처선이 단명하기 쉽다. 관성과 인수가 즉 금기와 수기가 과다하고 비겁은 목기는 쇠약하다면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 인수가 많은 것이지 비겁이 많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상 또한 쇠약하다면 심장, 소장이 허약해서 혈압으로 고생하며 안경을 쓰기 쉽고 여명은 무자식이 되기 쉬우며 또는 자식으로 인해서 일생 수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식상과 재성이 과다한 즉 다시 얘기해서 화기와 토기가 과다한 일가는 신약이 된다면 이때는 재성이 인수를 제압하여 무력한 인수가 되기 때문에 신장 방광이 허약해서 쉽게 정력이 떨어지고 허약하며 가방끈이 짧아지고 그러나 이때 여기 해수나 자수에 임수가 로군하고 있으면서 일지 신금이 생조를 받는다면 부귀하고 건강하며 장수한다. 식상이 과다한 명식, 이것은 화기가 과다한데도 진토나 축토가 없다면 직업이 하천하게 되고 여명은 남편이 무력하며 남명은 명예를 손상당하고 관제 구설이 되며 진법 무민이 되면 구속 수감되는 일도 있으며 남녀 모두 부부 해로에는 넘어야 할 산이 태산준령이다 그래요. 신금의 암장간의 무토 편제, 경금 편관, 임수 편인 모두 다 편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자의 성분이 지나치기 때문에 혹사나 자기 희생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며 절처봉생의 변통으로 순간적 임기응변과 전하유복의 운기를 뜻하고 성견지명이 있는 장점입니다. 일지신금영화는 타향살이에 이사하는 일이 많고 부부궁에 공방살을 암시한다.
자제력과 인내심을 키우지 않으면 종국에 실패하기 쉽다. 갑신일주는 두통과 근육통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여기에서 이 신금은 12신살에서 절지라고 그랬죠. 절신이다. 그런데 이 절신이고 겁살이다. 이 신금이. 그런데 이 신금은 인신사의 역마지살인데 이것은 지살이 아닌 역마살이다. 이 역마살은 여기에서는 절지, 혼이 떠 있다. 혼이 떠 있는데 이것이 역마살이다. 그러면 호기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남 참견하고 다니고 이 호기심으로 인해서 망할 수 있는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내가 이 일을 만들고 저지른다. 즉 강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강간을 당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이 간목이 되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든다 이것은.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갑신일주는 두통과 근육통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지가 절지여서 자불안석의 상이다. 자손과의 불합하는 상으로 가정이 편치 않으며 가출에 염려됨으로 주의해야 할 일이다. 즉 이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 이 부분에 약간 부연 설명을 하자면 즉 상대방이 내 차를 들이받아도 들이받는 것은 상대방이 들이받았지만 내가 들이받도록 여기에다가 대줬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어떠한 도로에서 여기에서 잘 저기를 하는데 유턴 지역이기는 하지만 차가 안 오는 것을 보고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을 휙 했다. 그런데 이쪽에서 차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지가 서주겠지 하고 나와서 나는 휙 돌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치지 못해서 들이받는다. 근데 잘못은 들이받쳤지만 내가 유턴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들이받치고 내가 잠깐 물어주는 형태. 내가 강간당할 빌미를 내가 제공을 하고 피눈물을 내가 흘리는 상태. 그래서 이 부분이 통변하는 이것이 수많은 방법들이 달라진다. 내가 보상금을 받는 때가 있고 내가 바치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 때가 있고 이건 역시 가정생활일수도 매사에서 마찬가지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바위 위에 홀로 올라선 형상의 원숭이가 신금은 원숭이죠. 그래서 나무 위에 있는 형상이다. 이 갑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숭이는 나무가 사는 터전이지만 바위 위에서 떨어지는 형상이 되고 바위 위에 있는 나무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신금이 바위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바위 덩어리 위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배고픈 원숭이가 된다. 그러므로 재주는 좋으나 타양살이에 이사와 출장이 작고 실속은 부족한 것이다. 그러나 재주가 많아서 무엇이든지 보면 따라서 하지만 인내력, 지속력이 부족하여 시작은 잘하지만 끝을 보지 못하는 형국으로 부부간에 심한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멈추지 않으니 배신감이 들고 고독함이 많게 된다. 갑신일주 남자나 여자는 배우자 몰래 애인을 숨겨둘 염려가 있는데 이것이 여연살, 라면살이라고 하는데 갑목의 경금은 편관이고 무토는 편재이기 때문에 망신당할 염려가 있다. 그리고 무토, 경금, 임수 모두 편자로 형성되어 충돌, 언쟁, 관제, 구설, 수술, 고립 등의 상황에 부닥치기 쉬우며 교통사고나 부부간 다툼이나 냉전, 이별의 기운이 강한 편이다. 그래서 신금을 현침살이라 하는데 사주 내에서 현침살이 시신으로 쓴다면
의약업, 군인 양복점, 의류 제조업, 철도 관련 또는 그 지하철, KTX라든가 그 지하철 이러한 부분이 신금의 물상이다. 그래서 이쪽을 하면은 좋다 그래요. 그러나 이 신금이 귀신이 된다면 몸을 잘 다치고 총에 맞거나 칼에 찔려 죽고 혹은 교통사고를 당한다. 남명은 처궁이 안 좋아서 악처를 만나기 쉬운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매 맞고 살아가는 요 남자들도 매 맞고 살아가는 남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 맞고 사는 남자가 될 수도 있다. 처가 각본을 잡고 흔들며 부모와 모처가 불화하는 상이며 혼전득자하기 쉽다. 또한 신금역마로 차중 연애하기 쉬운데 혼담은 백리 밖에서 성사되며 연상의 여인과 연애하기 쉽다. 이 경우 여성 상의를 하기 때문에 여자 쪽에서 먼저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기 쉽다. 먼저 들이받는다 그랬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한다. 그래서 상대방 신금 쪽에서 먼저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게 된다. 중년 이후 간담회 허약으로 심장까지 나빠질 염려가 있으니 호세감을 주의해야 한다. 여명은 자존심이 강하고 굽히기 싫어하지만 혼전 순결을 잃기 쉽고 성폭행도 당해본다. 그리고 강제 결혼, 동정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관살이 왕성하다면 이성의 배신과 배우자의 구타로 인해서 신음하기도 하는데 청고의 흉의를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학대를 당해도 순응하지 않으려는 현침의 기세에 있다. 앉은 자리 7살은 늙은 사람에게 강제 결혼을 암시하며 괴로운 형국으로 나이 먹은 사람이 백두난군 인연이다. 한편 관을 깔고 앉아서 생활력이 있으며 그러므로 사회활동을 하기가 쉽다. 갑신일주의 질병은 근극목을 당함으로 간, 담, 신경계, 신경통, 두통 이러한 질병들을 조심해야 하며 팔, 다리, 사지에 이상이 있거나 관절 질병으로 고생하는 수가 있다. 직업으로는 앉은 자리 7살이기 때문에 권력을 잡거나 의학계, 침술, 건설업, 철도청, 차량 관련 등의 직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외 기관에서 이름을 높이는 수가 있고 사업은 운수업이나 철제와 관련된 일에 인연이 있다. 공부를 많이 하고 교육자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 신중에서 임수가 투출을 했다면 공부를 하고 교육자로 진출하는 것이 좋으며 외교관이나 군경, 종교계, 의상 디자이너, 재봉사 등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지하철, KTX, 철도 관련 철도청 이쪽으로 진로를 잡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요. 자, 오늘은 갑신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내일은 그 삼순에 해당이 되는 을류일주를 내일은 공부를 해보시자 하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